아침에 달걀부터 드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침 공복 음식 순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아침에 먹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아침 루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뜹니다. 그리고 커피를 먼저 마십니다. 혹은 달걀이나 요거트를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습관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공복의 몸 상태는 평소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보통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완전히 공복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소화기관을 쉬게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다시 음식이 들어오기를 준비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 음식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기름진 음식을 먼저 먹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면 위장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공복에는 먹는 순서를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침 공복에 가장 먼저 먹는 것으로 많이 추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트나 유산균 캡슐을 아침에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언제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위를 통과해서 장까지 도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는 강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음식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 입장에서는 이 위산이 꽤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먼저 먹어서 위산 분비가 많아진 상태에서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먹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시간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조금 깨어난 상태에서 유산균이 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먼저 먹는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오일입니다.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먹는다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식단을 보면 올리브오일은 굉장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소량의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올리브오일 같은 지방은 위에서 음식이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것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침 공복에 티스푼 1스푼 정도의 올리브오일을 먼저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먹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걀입니다. 달걀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으면 음식 흡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순서를 정리해보면 많이 이야기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산균, 그 다음 올리브오일, 그리고 단백질, 예를 들어 달걀 같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좋은 음식이면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이면 언제 먹어도 좋다. 하지만 몸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들어오는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순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콤한 빵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십니다. 이 조합은 굉장히 흔한 아침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배가 다시 고파집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배고프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음식의 순서입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하게 올라간 만큼 몸은 그것을 다시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고픔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음식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나 식욕 조절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흡수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아침 공복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몸이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추천되는 음식 순서를 보면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과 관련된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놀라지 않게 천천히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즉,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몸을 깨운다. 사실 이 표현은 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소화기관도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먹으면 몸이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또는 아침을 먹고 나서 오히려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아침 음식 종류뿐 아니라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빵을 먹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먼저 마셔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몸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적인 정답이라기보다는 몸의 반응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 습관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굉장히 큰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더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또는 아침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몸 상태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은 습관이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몸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습관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바꾸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가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향도 좋고 잠도 깨니까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몸이 놀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보다 먼저 다른 것을 마셔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꽤 많은 수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약간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이 몸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위장도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순서를 사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먹습니다. 조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루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에서도 아침 루틴은 중요합니다. 아침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가 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바로 먹으면 몸이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서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밤 동안 사용한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유산균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이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의 지방산은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에 도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걀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 밥이나 빵입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천천히 깨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비싼 음식, 특별한 영양제, 어려운 운동. 하지만 몸은 의외로 작은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 그리고 음식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몸 상태를 조금씩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은 결국 습관이라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먹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침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금방 배가 고프거나 아침에 유난히 피곤하다면 음식 종류뿐 아니라 먹는 순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건강 정보 계속 알고 싶다면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